안녕하십니까, 박승현입니다. 오늘 점검할 차량은 그랜저 TG 차량인데, 이 차량이 방문한 목적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서 방문하는데, 저희들 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산소 센서를 4개를 교환했답니다. 그 4개를 교환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P0171 그리고 P0174 혼합비 희박 뱅크1, 뱅크2에서 동시에 일어난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뜬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뱅크 1과 뱅크 2에 24.2%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이 엔진의 연료가 희박해서 24.2%만큼 연료 보정을 더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 이상 보정을 해주어서 혼합비 희박이라는 코드를 띄웠는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러면 뱅크 1과 뱅크 2에서 동시에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고장 점등 조건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점등 조건은 산소 센서가 0.8 그리고 1.2, 이 말은 80%, 마이너스 80%에서 120%, 연료 보정이 20% 이상 보정되었을 경우에 공인비 희박 또는 농후 코드를 띄운다는 말이고, 그리고 고장 예상 부위는 공기 누설 연료 압력 PCV 밸브 인젝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개별적인 고장이 아니고 뱅크 1과 뱅크 2의 공통적인 부분의 고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고장 예상 부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 공기 누설, 그리고 연료 압력, 그리고 엔진 압축 압력, 그리고 에어프로 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인젝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차 인젝터가 불량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불량이라고 했는데, 인젝터 6개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차라리 연료 펌프를 보는 게 맞겠지만 연료 펌프를 교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고 일단은 인젝터 쪽에 진짜 6개가 다 불량일 확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 1%의 오차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공회전 RPM이 721 RPM에서 파워바란스 시험할 경우에 530 RPM에서 550에서 560 RPM 정도 떨어지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인젝터가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정도 상태의 인젝터를 가지고 동영비 희박은 뜨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다음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벨트, 타이밍 마커가 정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가인데, 여기 이 말과 동시에 엔진 압축도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타이밍이 왜 공통적인 부분이냐, V6 엔진에서 캠 한 코가 틀어지면 개별적인 문제이겠지만은 엔진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았을 경우에는 뱅크 1과 뱅크 2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 정렬을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지금 TG 같은 경우에는 점화 순서가 1, 2, 3, 4, 5, 6번인데 1번에서 6번까지의 파워 바란스가 거의 비슷하고 타이밍 정렬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은 이상 없고, 다음에 압축 압력 점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압축 압력 점검을 했는데 실제 크랭킹 상태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이 차량이 크랭킹 상태에서 압축 압력이 8kg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TG 같은 경우에 최소 10kg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 그런데 8kg라는 것은 엔진 바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나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점검만 해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누설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흡기 레귤레이터 근처에서 지금 에어가 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고 있다는 말은 실제 엔진에서 흡입할 때
에어프로센서 이후의 도덕금기가 뱅크 1, 뱅크 2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품이 터진 것은 아닌데 고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경화되어서 고무 사이에 플라스틱 사이에서 누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바꾸면 그만이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압축 불량이 있었는데 압축 불량이 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차 운행 테스트를 해서 지금 봤는데 엔진 노킹 값이 10도, 11도, 크게는 12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데이터라 그러면 사실 ECU에 매핑된 에어프로 센서 값과 그리고 연료 값과 전체적으로 엔진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공기 누설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설되는 호스도 교환해야 되겠지만 연소 실크리닝을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엔진 압축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게는 엔진 오일 교환을 좀 주기적으로 빨리 해주고 점도가 좀 있는 오일이라든지 엔진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주입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다른 고장 코드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하는, 그리고 또 배기가스를 적게 나오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연소 실크리닝 하고 나서 엔진 때가 배기로 배출될 때 무작정 배출하면 미세먼지가 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기가스 집진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수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고장난지만 알면. 그러나 고장난 걸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진단하는 과정이 몇 가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하기까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정밀 진단 기술료가 발생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당 부품을 찾아내어서 정비한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수리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쉬운 고장이라도 자동차 진단부터 하고 난 후 정비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와 그리고 정비사의 신뢰가 오랫도록 굳건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